아까 이제 속도 시간 관계의 그래프에 대한 해석을 했잖아. 그지? 여러분들 사실 내가 지금 하다 보니 12쪽에 있는 내용을 먼저 했잖아. 그지? 내 책을 보다 보면 9쪽에 있는 내용들도 있죠. 그 얘기도 할 거고요. 또 아예 저 뒤쪽에 있는 내용 일부의 그래프들도 있어. 한꺼번에 먼저 땡겨 배울 거예요. 이제 속도 시간이 아니라 이제 더 쉬워져. 더 쉬워져. 위치와 시간의 그래프를 볼게요. 위치와 시간의 그래프. 자, 위치와 시간의 그래프인데 Y축, 그 다음에 X축 이런 거야. 이거는 쉽다. Y축이 위치를 나타내고 X축이 시간을 나타낸다고 봅시다. 여러분들 그 페이지 아마 9쪽에 나와 있을 거예요. 위치와 시간, 거기는 하나밖에 안 나왔는데 좀 더 자세하게 몇 가지를 더 볼게. 자, 시간에 따라서 위치에 변화가 없으면 굳이 그래프를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위치가 일정하다 이건 의미가 없고요. 위치가 그대로 있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냥 이런 그래프를 만들어 볼까? 시간에 따른 위치가 이렇게 일정하게 변하는 그래프를 만들어 볼게. 일정하게 변하는 그래프가 있는데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었어. 자, 여기 T초, 여기는 S 위치 미터니까 이렇게 쓸게요. 자,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숫자로도 기록을 해줄게. 여기는 그러면 5초로 해볼까? 5초라는 시간 동안에 위치 변화가 몇 미터가 변했냐면 10미터가 변했다고 생각을 해보자. 여기까지 됐어요? 자,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면 여기가 기준점, 출발점이 될 거야. 여기 기준점에서 자, 봐봐.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 할 거야. 내가 설마 이거 쉬운 것만 얘기하려고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진 않을 거 아니야. 잘 들어. 앞에서 내가 얘기하기를 물리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더하기 빼기 이외에도 무슨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렇죠. 방향 갖고 있습니다. 자, 잘 들어. 어떤 물체가 놓여 있는데 잘 봐. 이건 정하기 나름인데 문제 풀 때 다 주니까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 방향이라고 둘게.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럼 이 그래프를 통해서 봤으면 이 그래프에서도 이렇게 놓고 이렇게 했을 때 자, 위쪽이 플러스인 거고 아래쪽이 마이너스임을 이해가 되니? 군 이해가 되잖아. 그지? 1, 2, 3 위치가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이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 아니냐고. 그러면 느낌적인 느낌상 위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오른쪽으로 가는 걸까? 왼쪽으로 가는 걸까? 이 기준에서 보게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위로 위치가 바뀌고 있다는 건 얘는 오른쪽으로 간 거야? 왼쪽으로 간 거야? 5대5의 확률입니다. 찍으세요. 얘가 플러스잖아. 오른쪽이 플러스라며. 그럼 얘는 당연히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 거지? 운동 방향은. 오른쪽이야. 그럼 아래쪽은 뭐가 돼? 왼쪽이 돼. 그렇죠. 이거야. 심플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이 문제의 의도는 얘가 5초 동안 오른쪽으로 몇 미터 간 거야? 오른쪽으로 몇 미터 간 거야? 오른쪽으로. 저 그림상에서 내용을 보면 오른쪽으로 10미터를 갔어.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럼 오른쪽으로 10m 갔구나.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구나.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이걸로도 해석이 되잖아. 역시나 마찬가지란 말이야. X축이 뭔지 Y축이 뭔지 좌표의 의미 해석했고요. 그래프의 기울기, 이건 기울기가 있긴 한데 시간에 뜬 위치 변화량? 뭐야 그게? 기울기의 의미를 찾았다니까?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량 뭐야? 시간의 변화량에 따른 위치의 변이 값이야. 위치 변화량 요 말 자체가 변위라는 값이야. 변이랑 같은 표현이야. 위치의 변화량. 이것의 의미는 뭐였지? 속도. 속도는 시간분의 변이. 넌 시간분의 위치 변화량. 오케이. 그럼 얘는 무슨 속도일까? 그럼 대신에 평균 속도. 기울기 일정하잖아.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돼? 속도는 시간분의 위치 변화량. 정의였잖아. 그런데 기울기를 한번 따져볼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뭐의 변화량? 시간의 변화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의 변화량? 위치의 변화량. 맞아요? 위치니까 짝대기로 써야죠. 그래.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이 아이의 기울기는 시간의 변화량에 따른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한다면 이 아이는
무슨 속도? 평균값의 속도로구나. 아, 그 평균값의 속도값이 얼마 나왔어? 값이 얼마야? 5분의 10. 그러니까 평균 속도 크기가 얼마? 5분의 10이니까 얼마? 2m/s의 평균 속도 값을 갖는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야. 됐어? 쌤, 아까 1, 2, 3 중에서 두 번째까지는 알겠는데 여기도 그럼 삼각형 넓이가 있긴 하잖아요. 그래, 이런 걸 이제 알아야 되는데 사실 넓이를 보면 시간과 위치와의 넓이, 시간 곱하기 위치로 알 수 있는 물리량은 사실은 있다 없다? 없어. 없는 것도 있어요. 모든 그래프의 넓이가 의미가 있는 건 아니란 말이야. 없는 건 없는 걸로 넘기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한 가지만 더 갈게요. 자, 봅시다. 시간과 위치를 좀만 더 응용을 해볼게요. 자, 뭐냐면 요쯤에다 그릴게. 자, 두구두구두구두구. 자, 이렇게 Y축 주고요. 내가 이거를 조금 일부러 이건 좀 독특하게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둘 거고요. 자, 잘 들으세요. 여기가 위치이고 시간인데 그래프의 개형을 잘 들어. 이렇게 긋고 이렇게 긋을 거야. 자, 그러면 잘 봐봐. 천천히 해볼게. 천천히. 처음 0, 여기 이렇게 한 3접점이 나오겠지? 그리고 이렇게. 자, 이렇게 해볼게. 자, 숫자로 할게. 헷갈리니까.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할까? 여기까지 3, 여기가 6, 그럼 여기가 8. 여기까지 됐어? 그 다음에 여기는 위치가 3, 단위는 당연히 미터고요. 여기는 다 초입니다. 이렇게 쓸게요. 3, 6, 8.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m. 대신 마이너스겠지. 자, 여기서 우리가 앞서서 한 대로 하자면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냐면 여기 쪽을 내가 만약에 오른쪽에 플러스로 두고 이쪽을 이렇게 쓸게. 이쪽을 왼쪽에 마이너스로 둘게요. 여기까지도 이해되죠? 그럼 이거 어떻게 운동한 걸까? 어떻게 운동한 거야? 여길 기준으로 둘게. 기준 출발지와 기준점이야. 자, 여기 기준점에서 얘가 처음에 오른쪽으로 위치가 얼마만큼 간 거야? 그렇죠. 여기까지 간 거라 칠게요. 여기 오른쪽으로 3m 갔어요. 됐죠? 여기까지 됐어? 또 해석해 볼게. 얘는 그럼 3m 위치에서 다시 이걸 어디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되게 중요해. 자, 봐봐. 오른쪽 방향으로 3m를 점차 오른쪽으로 갔다면 3m 위치에서 2m 위치로 1m 위치로 0m로 돌아왔지. 그럼 얘는 어디로 온 거야? 다시 이쪽으로 돌아온 거지. 맞지? 그러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왼쪽으로 몇 미터 간 거야? 2m 간 거야. 이렇게 해서 왼쪽으로 최종 2m. 이렇게 된 거지. 다시 이 아이는 운동을 출발지에서 오른쪽으로 3m 처음엔 가다가 왼쪽으로 이렇게 가서 3m, 2m 더 간 거야.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아, 그럼 최종적으로 8초일 때 이 아이의 위치를 표현하라 이러면 8초인 순간에 이 아이의 위치는 왼쪽으로 몇 미터 지점에 있는 거야? 2m 지점에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라고. 여기까지 위치 기반에 대한 해석했고, 여기 왜냐면 이게 x가 시간이고 y축이 위치였으니까 대신에 이걸로부터 기울기 알 수 있다 그랬어. 기울기를 표현할게. 잘 들어. 기울기는 근데 구간이 2개 나왔지. 자,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같은 기울기 영역이지. 이해돼요? 자, 갑니다. 0초에서 3초까지의 기울기 값은 얼마야? 그냥 크기만 따져봐. 기울기 3분의 3이니까 1이지. 1이야. 자, 그럼 봐봐. 얘는 여기서의 기울기가 3분의 3이니까 1이야. 1.
자, 그런데 시간과 위치와의 관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건 뭐다? 시간분의 위치 변화량은 무슨 속도다? 평균 속도다. 그러면 0에서 3초까지의 기울기가 1이란 뜻은 0에서 3초까지의 평균 속도가 얼마다? 1이다. 그죠? 아, 대신에 얘는 1m/s의 평균 속도야. 자, 여기다 쓸게. 어떻게 쓸 거냐면 0초에서 3초까지는 평균 속도가 3분의 3이어서 1m/s예요. 대신 얘는 운동 방향 어느 쪽이야? 속도니까 방향이 있는 거야. 이거 도야, 도. 속도니까 어느 쪽 방향이야? 그렇죠. 오른쪽이야. 그죠? 얘는 오른쪽 방향이로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자, 근데 주구장창 3초부터 8초까지는 어느 쪽 방향으로 가고 있어? 왼쪽으로 가고 있지? 오케이. 이때의 평균값의 속도값은 일단 크기부터 구해볼까? 크기. 얼마야? 여기서 여기까지는 얼마? 여기서 여기까지는 얼마? 5잖아. 그러니까 얘도 기울기가 얼마야? 근데 1인데 대신 우리는 표현을 어떻게 표현해? 이걸 마이너스 1로 표현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왼쪽으로 가는 거구나. 보통 이제 평균 속도를 그러면 마이너스 1m/s 이렇게 쓰긴 하거든. 이거 틀린 표현 아니야. 다만 이걸 방향으로 따지면 어느 쪽이다? 좌측이다. 왼쪽이다. 그럼 문제 기억. 잘 들어. 0초에서 자, 이거 잘 들어. 집중해봐. 0초에서 3초까지의 평균 속도와 3초에서 8초까지의 평균 속도는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 다시 얘기할게. 0초부터 3초까지의 평균 속도와 3초부터 8초까지의 평균 속도가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 정답일까 오답일까? 오답입니다. 굿. 왜냐하면 뭐가 다르지? 속도니까. 그러니까 뭐가 다를까? 방향이 다릅니다. 좋습니다. 만약에 니은의 보기에서 0초에서 3초까지의 속도의 크기와 3초에서 8초까지의 속도의 크기가 같다 이러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헷갈리지 말라는 뜻이죠. 넓이는 빼고요. 그럼 벌써 시간 위치까지도 끝냈죠. 자, 그럼 이제 거기 텍스트에 나온 거 9쪽에 끼울퉁 나온 걸로 한번 해볼게. 이번엔 내가 이 그래프 해석만큼은 나 지금 그거를 예전에 이제 인강 촬영할 때도 이건 되게 일부러 내가 항상 길게 했는데 닦아놓고 얘기를 하면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사실 내가 만약에 다음 시간에 이걸 다시 복습할 때 착착착착착 한 번만 더 복습하면 여러분 대부분 다 기억이 나. 근데 이거를 만약에 공식으로 접근하기 시작해버리면 어차피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싹 사라져. 본능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니까 반복해야 돼. 여러분들 이거를 지금 이해가 안 된다고 너무 좌절하거나 우려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어차피 이해 안 되면 또 보면 돼. 이런 거야. 게임인 것 같아. 여러분들 보통 이제 게임을 하는데 무슨 겁나 분석집을 보고 막 좌로 3번 클릭에다가 바로 꺾으면 뭐 어떻게 이렇게 공부 안 하잖아. 본능적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응? 이러면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돼 현실적으로는. 자, 이제 하나만 더 가볼게. 똑같이 Y축이 있고 똑같이 X축이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위치, 이번에도 역시나 시간의 관점으로 접근할게. 그런데 텍스트를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꾸불퉁꾸불퉁으로 되어 있어. 어떻게 꾸불퉁? 이건 색깔 다른 걸로 할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 그냥 내 걸로 봐. 이 책이랑 똑같진 않아도 내가 만약에 이렇게 표현했다고 생각해 볼게. 위치가 이렇게 표현했다고 쳐볼게. 자, 그럼 여기가 좀 꺾이는 지점 한 포인트라고 잡으면, 자, 뭐 이쯤 돼봤을 때, 아이고, 이렇게 돼볼게 그냥 대충. 자, 그럼 생각해보자. 이게 만약에 0초, 여기가 3초, 여기가 뭐 예를 들어 5초 이렇게 잡을게. 여기가 3m 지점, 여기가 5m 지점. 헷갈리면 계산하기 어려우면 안 되니까. 이렇게 잡으면 대충 이해되죠? 자, 봐봐요. 사실 이거는 위치는 얘가 위쪽으로 가는 게 계속 오른쪽이라 가정하면 얘는 계속 오른쪽에서만 운동하고 있는 거야. 오른쪽으로 계속 멀어지고 있는 거야. 출발지 기준으로, 기준점을 기준으로 얘는 0초부터 3초도 3초에서 5초도 계속 어느 쪽으로만 가고 있는 거야.
오른쪽으로만 가고 있다. 왜? 오른쪽으로 멀어지고 있잖아. 만약 그래프가 아래로 꺾였으면 오른쪽으로 가다가 왼쪽으로. 이해되죠? 단 속도가 일정에 계속 변해. 자, 그럼 생각해보자. 이제 눈치가 채졌을 거야. 사실은 여기에 접선의 기울기, 여기에 접선의 기울기, 여기에 접선의 기울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속도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 것 같아? 속도가 점차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커져 줄어들어. 다시 접선의 여기서의 기울기, 여기서의 기울기, 이렇게 갈수록, 이렇게 가면 갈수록 0에서 3으로 갈수록 여러분들 보기에 느낌이 기울기가 어떻게 되고 있어? 줄어든다. 그럼 속도의 크기가 작아지다. 일로 가는데 이렇게 느려지면서 간다고.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다시 어떻게 돼? 빨라진다. 이거는 바로 뭐야? 그 순간에 무슨 속도를 찾은 거야? 순간 속도 찾은 거야. 좋아. 이해됩니까? 다시 점차 느려지면서 오른쪽으로 가다가 점차 빨라지면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이해되니? 이거 계산하는 건 안 나온다 그랬어. 왜? 그래프의 기울기가 크냐 작냐만 따지면 돼. 다만 이런 건 나올 수 있겠지. 문제에서 만약에 이거 지울게. 만약에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 0초에서 3초까지의 평균값의 속도를 구해주세요 이래버리면 원래는 델타 걸린 시간에 델타 위치 변화잖아. 변이라고 쓸게 그냥 이젠. 자, 그러면 위치 변화 변이야. 똑같은 얘기야. 위치의 변화 변이 같은 표현이다. 자, 그럼 생각해보자. 평균 속도 V1이라 쓸게합시다. 걸린 시간 몇 초? 0초부터 3초. 하지만 이 변이 크기 오케이. 얘도 3m/s. 그러니까 얘는 평균 속도 값이 1m/s로 된 거야. 이해됐어? 그런데 만약에 여기다 쓸게. 이번에는 3에서 5초야. 3에서 5초의 평균의 속도를 구하라 그러면 3에서 5초의 평균 속도 구하라 그러면 얘는 이번에 그냥 똑같은 방식이야. 얘도 걸린 시간분의 변이값의 변화량, 위치 변화량을 구하는데 여기다 쓸게 이건 V2 이래버리면 얘는 3에서 5초니까 2초의 변화지. 3에서 5초니까. 그리고 3에서 5로 변했잖아. 그럼 몇 미터의 변화야? 2미터의 변이니까 얘의 평균 속도는 몇 미터? 1m/s. 똑같지? 이해됐어요?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좀 더 그래프로 표시하면 어떻게 되겠어? 0에서 3초까지의 직선의 기울기 또 3에서 5초까지도 직선의 기울기 얘는 사실 일직선 이렇게 됐겠지. 이해됩니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값과 순간값의 해석 겸 그래프의 해석까지 이어지는 내용이야. 그게 페이지 넘버 9쪽에서 나온 내용이었던 거야. 그리고 그것이 뭐 여기 보니까 나중에 뭐 등속 직선 운동의 그래프까지도 이어지는데 나중에 이제 13쪽까지 더 이어져. 이건 이제 차후에 더 그림을 그릴 거야.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겠니? 오케이? 됐어요. 그러면 혹시나 이거 좀 쓸 거 있으면 잠깐 쓰시고요. 난 약간 잠깐만 여기만 지우고 있을게. 여기도 썼니 혹시? 잠깐 써요. 잠깐 씁시다. 이것도 시간 줄게요. 이제 봐봐. 이제는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해가지고 뭐 그냥 간단하게 해가지고 속력, 속도, 가속도에 대한 기본 정의에다가 평균값과 순간값에 대한 얘기를 그래프를 통해서까지 정리를 해봤다. 기본 내용 끝난 거야. 자, 물리학의 기본적인 조건들인 벡터 스칼라에 대한 구분과 평균 순간값에 대한 구분은 끝났고 내가 조금 응용해서 텍스트엔 나오진 않지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그래프 해석까지 했다. 그지? 그래프 해석의 심화 내용은 다음 시간에 또 할 거야. 이거 미친 듯이 또 그래프만 파면 여러분들이 이제 응? 이러면서 집에 가서 에이씨 이렇게 된단 말이야. 됐지? 그래서 단계로 할 거니까 일단은 그럼 이제 책의 내용을 한번 복기를 하면서 뭔 내용인지 한번 더 볼게. 책을 잠깐 파봐. 나 항상 수업할 때 책의 내용 다시 한번 검토하니까 9쪽 페이지를 보면 9쪽 페이지 봅시다. 거기에 그냥 쭉 한번 읽어볼게. 어떤 내용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거야. 오래 안 걸려. 이동거리에 대한 내용 나와 있다. 그죠? 아, 물체가 실제로 움직이는 경로의 거리다. 밑줄 쳐놔. 방향 고려하지 않는데. 왜? 이동거리는 뭐였으니까? 스칼라였으니까. 이런 거 한 번씩 한 번만 더 이제 보고 가는 거야. 그 다음에 변이는 아까 얘기했지만 나중에 이제 처음이지 차이라고 하는 거. 변이에다가 이제 그거 하나만 써놔. 방향과
크기를 모두 갖는다. 변이에다가 방향과 크기를 모두 갖는다. 한 번만 더 써놓고요. 변이에다가 방향과 크기를 모두 갖는다. 방향과 크기를 모두 갖는다. 됐죠? 그 정도 알고 있으시면 되고요.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 봐. 속력 속도 정의 나와 있다. 이건 뭐 굳이 따로 체크할 필요는 없는데 단지 오른쪽에 보조단에 있는 내용 봐봐. 아직 밑줄 치지 말고 오른쪽에 조그만 글씨로 속력과 속도 나온 다음에 속력은 일정 시간에 대한 이동거리의 비를 이용한다. 거기다 밑줄 쳤잖아. 방향을 나타내지 않고 빠르기만을 의미. 속력은 방향을 나타내지 않고 빠르기만을 의미. 색줄 공부하지 마. 나 좀 헷갈려. 내가 지금 말한 것만 딱딱 체크해. 오른쪽 보조단 더 알기에 방향을 나타내지 않고 빠르기만을 의미. 거기까지 체크해 두시고 속도는 어떻게 돼 있어? 빠르기와 함께 방향을 표시한다는 마지막 내용. 빠르기와 방향을 함께 의미한다. 중요한 얘기죠. 됐죠? 그래프는 이미 다 정리했으니까 넘겨봐요. 넘겨봐요. 그리고 하나 더 넘겨요. 12쪽으로 가볼게요. 12쪽. 네, 약간 양쪽을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11쪽은 무슨 내용이었어? 가속도였다잉. 가속도. 그냥 쭉 읽어볼게. 이거는 쭉 읽어보다가 뭐 속도가 증가 또는 감소한 속도를 의미한다. 속도의 변화량을 걸린 시간으로 나눈다. 이건 정의니까 알아두시고요. 가속도에다가 써놔.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가짐. 역시나 가속도도 역시나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가져. 반드시 그거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됐죠? 나머지 건 뭐 됐어요. 우리가 그 가속도의 방향과 속력은 좀 이따 할 때 다시 할 거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 배웠던 내용의 그래프까지 기본 내용을 텍스트랑 연결해 놓은 거고요. 10쪽으로 넘어가 보세요. 10쪽. 아마 오늘 요거까지는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봐. 이제 물리적 현상을 다양하게 좀 보겠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방금까지 얘기했던 속력, 속도, 가속도 등등등의 내용을 가지고 조금만 응용할게. 근데 이건 되게 간단한 응용이니까 지금부터 한번 볼게요. 뭐냐면 운동의 현상들 중 아주 쉬운 현상이야. 이건 뭐냐면 텍스트 페이지 넘버 10쪽 맨 위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등속, 직선, 운동. 등속, 직선, 운동. 심플하게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이건 거기다가 이제 좀 이따 밑줄 정리하는 건 좀 이따 해줄 테니까 칠판 봅니다. 등속도야. 이건 뭐냐면 속도가 일정하다라는 말을 얘기해. 등속도, 속도가 일정해. 근데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돼. 속도가 일정하다는 말은 이거 텍스트 페이지 10쪽의 내용이야. 굳이 쓰진 않아도 돼요. 속도가 일정하단 말은 크기만 일정할까? 방향도 일정할까? 그렇습니다. 방향도 일정해. 속도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크기, 방향 모두 일정이야. 크기와 방향 모두 일정하다. 크기도 변하지 않고 방향도 변하지 않아. 자, 그럼 생각해 볼게. 만약에 어떤 물체가 이렇게 가면 일정하게 요 방향으로만 계속 일정한 속도로 가야 돼. 이게 등속, 직선, 운동이야. 왜 그래서 직선이란 말이 붙은 거냐면 방향이 만약에 이렇게 커브를 돌면 그때마다 방향이 바뀌는 거잖아. 이해돼? 그럼 이건 등속도 운동 또는 등속, 직선 운동이라 부를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등속, 직선 운동 옆에다 하나 더 써놔야 되는데 이건 써놔. 이걸 다른 말로 등속도 운동이라고 표현도 해. 둘 다 같은 표현이에요, 사실은. 등속도 운동이라 표현도 해. 등속도 운동이란 말 자체가 등속의 직선의 운동을 의미해. 속도가 일정 운동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는 너무 심플해. 그냥 속도가 일정하다. 그럼 내가 추가 해석을 할게. 속도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속도의 변화량이 있다 없다. 쉽게 얘기할게. 속도 변화량이 있다 없다. 없어? 0인 거 이해됐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할게. 중요한 얘기야. 속도의 변화가 없다는 뜻은 가속도가 있을까 없을까? 가속도라는 건 시간에 따른 뭐의 변화량이지? 속도의 변화량이야. 아니, 가속도라는 건 속도가 변해야지만 생기는 거야. 근데 속도가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으니까 가속도 값도 얼마야? 가속도를 보통 A라는 기호를 썼을 때 이 값도 얼마야? 0이야. 이해되죠? 이건 속도의 변화량이라고 기호로 쓴 거다. 그냥 속도 변화량이 0이니까 당연히 가속도 값도 얼마야? 0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기서부터는 또 알아둬야 될 게 있어. 이쪽으로 와. 중요한 거 참고.
이거는 조금 써놓든가 어디에. 우리가 어떠한 물체가 속도가 변화하려면 가속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 쉽게 얘기하면. 근데 가속도가 결국 왜 생기는지가 궁금한 거잖아. 이 모든 물체의 운동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힘이라고 불러. 힘. 자, 어떤 자동차가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을 주면 더 속도가 빨라질 수 있어. 브레이크를 잡아가지고 어떤 자동차가 운동 방향 반대로 힘을 주면 속도가 어떻게 될 수 있어? 느려질 수 있지. 그래서 이건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이걸 미리 하는 거야. 뒤에도 또 나와 어차피. 근데 이건 뭐냐면 자, 힘에 대한 정의가 필요해. 힘. 이건 미리 할게. 힘. 힘은 포스. 여러분들 기호로 그래서 F라는 기호를 써. 힘. F. 단위는 뉴턴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뉴턴이라고 씁니다. 힘은 F라는 기호에 뉴턴이라는 단위를 쓰고 힘의 정의를 볼게. 이거 중요한 얘기다. 힘의 정의는 어떤 물체의 운동 상태나 운동 상태라는 건 이건 뭐지? 뭐 빠르게 느리게 한다든가 정지한 걸 움직이게 한다든가 이런 거. 운동 상태 혹은 모양을 변화시키는 원인이야. 이거는 텍스트 구조상 뒤에 나오는데 미리 하는 게 훨씬 더 편해서 얘기한 거야. 힘이란 어떤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야. 되게 중요한 얘기야. 요거 단위야, 단위. N은 단위. 뉴턴이라 표현합니다. 뉴턴이란 사람이, 뉴턴 알지? 뉴턴, 너희들이 지금 수학 미적분 하고 있잖아. 아직 안 배웠겠지만 할 거잖아. 하기 싫잖아. 그 미적분 누가 만들었어? 뉴턴 형이 만들어서. 이 형은 대단한 형, 초천재, 대박. 아마 아인슈타인과 뉴턴이 동시대에 태어났으면 아마 뉴턴이 더 똑똑했을 거라는 소문이 있어. 왜? 뉴턴 형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모든 걸 만들어낸 거고 아인슈타인은 그걸 바탕으로 응용해서 사실 새로운 현대 물리학을 만들어낸 사람이라서 고전 물리학의 아빠 뉴턴, 현대 물리학의 아빠 아인슈타인. 둘이 맞짱 뜨면 누가 이길지 나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초천재. 그래서 뉴턴은 이렇게 생각한 거. 어떤 물체가 있어. 물체를 운동시키려면 뭘 치든가 뭐든가 할 거 아니야. 그걸 뭐로 하고 준다? 힘을 준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니? 근데 이런 생각을 또 한 거야. 뉴턴은 초천재, 우리 같은 나부랭이. 여러분들 쓰레기라는 표현 쓰면 안 되지. 우린 나부랭이, 평민. 그분은 저기 천상계에 있는 분. 됐지? 그분은 생각을 한 거지. 어떻게? 자, 생각해 본 거야. 어떤 면에 물체가 놓여 있었어. 자, 이거 상상을 하자. 사고 실험을 하는 거야. 머릿속에 이렇게 사고 실험을 하는 거야. 우린 안 돼. 우린 눈 감으면 자니까 사고 실험을 못 해요. 그분은 눈 감고 상상을 하는 거지. 사고 실험, 대가리 실험을 하는데 어떻게 한 거냐면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 어떤 물체가 정지해 있었는데 자, 힘을 저렇게 정의를 했을 때 오른쪽으로 5뉴턴을 줬다고 가정하자. 그럼 얘는 어느 쪽으로 움직여? 여러분들 보기에. 당연히 오른쪽으로 움직여. 문제 없어. 그런데 처음에 정지 상태였는데 움직이지 않았단 말이야. 혹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상태였는데 오른쪽으로 5뉴턴을 줬는데 동시에 똑같은 물체에 어떤 놈이 반대로 또 5뉴턴의 힘을 준 거야. 천군백군처럼. 줄다리기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두 아이의 크기가 같아 버렸네. 처음에 정지했는데 오른쪽으로도 5, 왼쪽으로도 5 하면 이 물체는 실제로 상상해보면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 없을 거라 생각한 거야. 아하! 힘이 물체의 운동 상태 혹은 모양을 바꿔주는 원인인 건 맞는데 그건 맞아. 그런데 진짜 힘이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실제로 뉴턴은 어떠한 개념을 도입하냐면 알짜임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알짜임이라는 건 똑같이 F라는 기호를 씁니다. 똑같이 단위 뉴턴 쓰니까 헷갈리지 마시고요. 이건 뭐냐면 그 물체에 작용하는 실제 힘의 모든 총합.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의 합친 거. 방향까지 고려해야지. 대신 오른쪽으로 5, 왼쪽으로 5 하면 합으로는 빵. 이해되지? 만약 오른쪽으로 5, 오른쪽으로도 5 했는데 누가 또 다시 오른쪽으로 또 5를 주면 오른쪽으로 10 이렇게 되는 거야. 방향까지 고려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학적인 원인은 실제는 얘 때문에 일어난다 생각을 해. 이게 실제 원인이야. 이해되죠? 힘 맞잖아. 힘인데 우리는 알짜이미에서 운동 상태가 변화되는구나 라고 정의를 하게 돼. 자, 여기서 요건 지울게요. 지울게요. 요건 지워도 되죠? 요거는. 뭐냐면 이렇게 알짜임이 뭔지 알았잖아.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 자, 이게 사실 먼저 이게 교과체계가 어쩔 수 없는데 뉴턴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자, 중요한 얘기예요. 뒤에서 다시 하겠지만 힘의 법칙이라고 해서 뉴턴의 운동 법칙이라는 게 있어. 뉴턴의 운동 법칙이 있어. 이건 뒤에서 다시 할 거니까 그냥 들어도 뉴턴의 운동 법칙은 3가지가 있는데 이건 그냥 지금은 그냥 흘려들어요. 이건 안 써도 돼 사실은. 1법칙, 2법칙, 3법칙 이런 게 있어. 여러분들 사실 이게 어디 나와 있냐면 여러분들 그냥 혹시나 나왔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디 나와 있는 거냐면 페이지 넘버 20 아니다. 30쪽에 있어. 뉴턴의 운동 법칙은 30쪽에 나오는 거야. 근데 그걸 먼저 얘기한 거야. 이걸 먼저 알아 이해가 더 쉬워서 그래. 지금 안 써도 되는데 뉴턴의 운동 법칙은 관성 법칙, 작용 가속도 법칙, 작용 반전 법칙 이런 게 있거든. 그때 가서 다시 할 테니까 그냥 들어만 둬. 얘는 관성의 법칙, 제1법칙은. 얘는 가속도의 법칙. 얘는 작반의 법칙,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 여러분들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지금 몰라도 돼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몰라도 돼요. 오케이? 왜 그런 거, 왜 지금 이걸 하려면 가속도 얘기하려고 부득이 하는 거야. 다만 이 중에서 가속도의 법칙에 대한 것만 지금 먼저 얘기를 할게. 오케이? 가속도의 크기는요. 벡터 기호 써줄게. 질량에 대한 알짜임의 변화의 비율로 표시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해. 내가 벡터 기호를 쓴 건 방향이 있다는 뜻이야. 얘는 가속도를 얘기하고요. 얘는 질량을 얘기하고요. 얘는 알짜 힘을 얘기해요. 이것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다시 일로 갈게. 우리가 여기서 요 가속도가 0이란 뜻일 때 알짜 힘은 질량 m과 가속도의 곱인데 자 생각해봐. 가속도가 0이면 알짜 m도 얼마일까? 0이겠지. 질량이 0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요거 하나 하려고 저거 긴 게 한 거구나. 근데 이거 이해 안 시키고 외우려고 그러면 얘네 다 까먹는단 말이야. 그래서 어차피 할 거라서 미리 댕겼고 가속도가 0이란 뜻은 그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의 합인 알짜 힘. 이것도 이렇게 쓸게 그냥 일단. 이것도 0이란 뜻이야. 됐어요? 다시 이 식은 왜 이렇게 나왔는지는 몰라도 돼. 지금은 그냥 나왔다고 가정하고 가속도와 질량과 알짜임의 관계가 이렇게 쓸 수 있잖아. A가 M분의 F니까 F는 MA. 한 번은 들어봤을걸? F는 MA. 그때 그 알짜임이 제로라고. 가속도가 제로면. 자, 책을 볼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10쪽 가봐. 10쪽.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하는 제목 아래에 보면 옆에 보면 물체의 속도가 일정한 운동, 즉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일정한 운동, 속력이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속도의 방향이 되는 건데 어찌됐건 이건 크기야 크기. 속력이라는 건 속도의 크기야. 거기다 써놔.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일정한 운동 되어 있는데 페이지 넘버 10쪽에 조그만 1번 해놓고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일정. 쌤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일정하다는 뜻은 속력에다가 써놓으라고. 속도의 크기. 크기와 운동 방향이 모두 일정한 운동을 얘기한다. 등속도 운동이라 부른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으로 나온 게 알짜임이 얼마다 나왔어? 0이다. 그게 뭐야? 이거잖아. 그게 알짜임이 0이다. 이 얘기한 거라고. 이해되니? 그 얘기하려고 내가 좀 요거 정리했지만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할 거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뭐 등속 직선 운동식 이거는 뭐 별거 의미가 없어. 시간은 속도분의 거리니까.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니까 그렇게 한 거고요. 그래프의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그래프는 이미 다 배웠어. 나랑. 이거 지울게. 이거 지워도 되죠? 이거는 지워도 돼. 굳이. 자, 뭐냐면 이 등속 직선 운동에서의 그래프를 보면 이미 한 거야.
여러분들 이미 나랑 했다니까? 그래프 해석하면서. 어떻게 해석했지? 텍스트 보니까 시간과 속도에 관계 그래프가 나와 있어. 이 등속 직선 운동에 대한 걸 해석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한 번만 더 그려볼게. 얘가 시간이고 얘가 속도야. 자, 이제부터 동글뱅이 쳐볼게요. 시간 X축, 속도 Y축, 축의 의미 찾았어요. 자, 근데 나는 지금 무슨 운동이야? 등속도 운동이지? 속도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는 운동이지? 그럼 그래프를 어떻게 하면 돼? 안 변하게 그리면 돼. 앞에서 했던 거지? 오케이. 자, 그럼 그 상태에서 보니까 여기는 뭐 속도 3, 5 이렇게 했네. 속도가 3m/s로 한 이쯤 가볼까? 5초까지 운동을 했어요. 끝났지? 속도가 일정한 운동 이해돼? 이게 무슨 운동 그래프야? 앞에서 했던 등속 직선 운동 그래프야. 쉽네. 기울기 있어 없어? 기울기 얼마? 0. 시간과 속도의 관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였어? 시간분의 속도가 뭐였지? 다시 시간의 변화량에 따른 속도의 변화량은 가속도. 기울기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기울기 0, 이 아이의 가속도 값은 얼마? 오케이. 맞지? 떨어졌지? 정이랑. 가속도가 0이란 뜻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R자임이란 값도 얼마? 0. 됐지? 자, 그 다음에 5초 동안의 변이 크기를 구하면 넓이를 구할 건데 넓이는 5초 3m/s의 속도의 크기로 등속 이거 평균 속도랑 똑같지? 속도 변화 없으니까 평균값이나 순간값이나 차이가 없잖아요. 곱하기 몇 초 동안? 5초 동안. 그럼 총 몇 미터? 15m의 변이의 크기를 갖지? 또 하나, 얘가 위쪽이고 오른쪽 방향에 플러스면 이 얘기는 결국 출발지에서 오른쪽으로만 계속 운동하거든. 그지? 맞아? 일정한 속도로. 그래서 5초 동안 여기 몇 미터 지점까지 왔어? 15m 지점까지 왔어. 이동거리도 15m, 변이의 크기도 15m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 이동거리와 변이가 같은 개념은 아니어도 이런 상황은 크기가 같게 나타날 수도 있는 거지. 이해되죠? 오케이? 이 물체 5초간 이동거리 구하라. 그럼 몇 미터야? 5초 동안의 이동거리. 이동거리 못 구하는 거 아닙니까? 속도니까? 아니지. 이동한 거리 구하면 되잖아. 5초 동안 이동한 거리 몇 미터? 15m. 이해돼? 5초 동안의 변이의 크기를 구하라 해도 몇 미터? 15m. 이해됐어요? 그렇게 구한 거야. 이거를 그래프를 또 하나 나타낸 게 텍스트에 보니까 이제 X축에 시간축을 주고 Y축에 위치의 변화를 줬네요. 이쪽으로 가는 게 오른쪽이었고요. 플러스인데 아마 그래프를 보니 주구장창 일로 갔겠네. 자, 그래서 보니까 짠! 시간이 15 여기가 5초 위치가 15m 지점까지 됐네. 시간과 위치와의 관계야. 딱 떠올려야지. 이제 X축 Y축 찾았지? 기울기 의미 찾으라 그랬어. 기울기 의미 찾으려면 항상 어떻게 하면 돼? 시간의 변화량에 따른 뭐의 변화량? 위치의 변화량. 시간에 따른 위치 변화량이 의미하는 건 속도. 무슨 속도? 평균 속도. 평균 속도 얼마야? 시간의 변화량 분의 위치의 변화량인데 시간의 변화량 5초 동안에 위치의 변화량 15m니까 얘는 이거 얼마냐? 3이네. 3m/s의 평균 속도 이렇게 구한다는 거지. 이해되죠? 이게 등속도 운동이야. 등속 직선 운동. 이게 페이지 10쪽에 더 들여다보기 바로 윗까지의 내용이야. 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 더 들여다보기라고 하는 내용 중에 상대 속도라는 게 있지. 여기까지 할게. 여기를 지울게. 자, 상대 속도는 이거는 원래 어렵게 가면 엄청 어렵고요. 사실 쉽게 이해하면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돼. 여러분들은 지금 처음 배우는 거니까 사실 이걸 너무 어렵게 접근해봤자 문제 이해도 안 되고요. 그냥 쉽게 생각할게.
이거는 잠깐 잘 봐. 여기다 쓸게요. 상대 속도, 네, 도자에다가 위에다 또 별표 쳤다. 자, 여러분들 잠깐만 거기 책을 보면 더 들여다보기라고 해도 뭐 그림 복잡하지만 거기다 밑줄 쳐놔 하나. 관찰자가 자신이 정지에 있다고 생각하고 측정한 물체의 속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이거 하나만 써놔. 상대 속도에다가 이거 중요한 얘기야. 잘 들어? 그래서 결국 이렇게도 쓸 수 있어. 관찰자에 따른 어떤 물체의 속도야. 관찰자에 따른 물체의 속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관찰자에 따른 물체의 속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다. 자, 쉽게 생각해 보자. 거기 뭐 여러 가지 그림이 나와 있지만 그냥 난 숫자로 먼저 해볼게. 여기 나와 있네요. 어떠한 A라는 자동차가 있고 B라는 자동차가 있는데 A는 지금 오른쪽으로 60km/h로 가고 있어. 근데 B는 오른쪽으로 역시나 80km/h로 가고 있어. 자, 중요한 얘기 할게. 이거를 지면에서 정지해 있는 사람이 있어. 오케이? 자, 이렇게 봤을 때 A도 60, B는 80. 이렇게 이해되지? 지면 정지한 사람 입장에서 A는 오른쪽으로 얼마의 속도? 60의 속도. 지면 정지한 사람 입장에서 B는 얼마의 속도? 오른쪽으로 80의 속도. 여기까지 이해되니? 이해되지? 자, 쉽게 생각해보자. A 입장에는 B가 이쪽으로 얼마로 가는 것처럼 보일까? 20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경우잖아. 여기 A라는 자동차가 20의 속도로 가고 있어. 단위 안 썼어. B라는 자동차로 똑같은 위치에서 20의 속도로 가고 있어. 그럼 A 입장에서는 B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니? 안 보이잖아. 이렇게 따지자는 거야. 관찰자를 제로로 만들어서 해당하는 물체의 속도를 따져보자는 거야. 자, 우리는 지금 지구가 뭐 하고 있지? 겁나 돌고 있어. 지구가 스스로 하루에 뺑뺑뺑 도는 걸 뭐라 그래? 자전 속도 겁나 빠르다. 그럼 넌 네 옆에 있는 애가 휙 돌아가니? 지금? 아니잖아. 안 돌아가요. 왜? 같이 움직이잖아. 더 뭐 멀어? 버스를 탔어. 다 지하철을 타고 15km/h로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내 친구를 쑥 가고 나는 천천히 가나? 같이 가니까 옆에 있는 정지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지? 이해되죠? 물론 이 와중에 또 공부를 열공해가지고 뭐 갑자기 현대우주론을 갑자기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은 내 말이 다 틀렸지. 현대우주론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져. 다 잊어. 여러분들은 평민, 여러분들은 현대우주론을 몰라. 이런 조건이야. 그냥 일반적인 우주론에서 일반적인 물리학에서 당연히 A 입장에서나 B 입장에서나 서로 봤을 때 정지한 것처럼 인지한다니까? 이해되시죠? 바로 이런 거야.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속도는 다 상대 속도일 수밖에 없긴 하지만 좀 더 이제 접근한 거지. 봐봐. 이걸 만약 A에서 봤을 때 B의 상대 속도는 어떻게 돼? 오른쪽으로 얼마로 가는 거야? A가 봤을 땐 B가 이렇게 20으로 가는 거지. 반면 B 입장에서는 A가 20으로 그치 반대로 도망가는 거지. 자, 어떻게 하는 건지 보여줄게. 원래 정식으로 써볼게. A가 본 B의 상대 속도는 우리가 식으로 쓰면 이렇게 쓰는 거야. A가 본 B의 상대 속도는 벡터야. 방향이 있기 때문에 B의 벡터에다가 반대 방향의 A 벡터를 합쳐주세요. 이게 뭔 소리지? 잘 볼까? 원래 B는 오른쪽으로 80이었어. 원래 A는 오른쪽으로 60이지. 오른쪽을 다 플러스로 가정하면 이거의 반대니까 빼기 60 이렇게 돼서 얘는 얼마 나온 거야? 20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이해됐어? 근데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도 돼. A가 누구지? 관찰자지. 여러분들 앞으로 이런 문제 나오면 그냥 이렇게 쓰. A가 본 B의 상대 속도를 곧바로 해볼게. A를 제로로 만들어. 그거 얼마 해줘야 돼? 여기다 마이너스. 무조건 여러분 직선 운동밖에 안 나오니까 이렇게 돼. A를 무조건 0으로 만들어. 관찰자를 제로로 만들어. 관찰자를 제로로 만들어. 이거 60 해줘야 되지. 그럼 얘도 60 해주면 얘도 뭐 해주면 돼?
60회죠. 그럼 이게 남는 게 뭐야? 합치면. 플러스의 20이지. 아까 플러스가 오른쪽 방향이었지. A가 봤을 때는 플러스 방향, 오른쪽으로 20인 거야. 이게 정답이야. 그럼 이제 거꾸로 해볼게. 만약에 관찰자를 B로 바꿀게. B가 본 A의 상대 속도는 어떻게 될까? 누가 이제 관찰자가 됐지? 다시 관찰자를 무조건 제로. 이게 관찰자다? 맞아? 그럼 이번에 색깔을 요 핑크로 할게. 그럼 B를 제로로 만들려면 B에 여기다 80이니까 여기는 얼마를 더 해줘야 돼? 마이너스 80을 해줘야지 제로가 되겠지? 그럼 여기도 뭐 해주면 돼? 마이너스 80 했어. 그럼 이 얼마 나와? B가 봤을 때 A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20이구나. 근데 아까 오른쪽이 플러스였으니까 마이너스는 무슨 반쪽? 왼쪽. 끝. 이해돼? 복잡하게 하지 마. 원래 훨씬 더 복잡하게 할 수 있어. 여러분들 상대 속도는 원래 되게 공식적으로 접근하면 되게 복잡해. 왜?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안 나온다니까? 물리학 원이잖아. 여러분들은 이런 운동, 빗면 운동 이거밖에 안 나와. 무조건 무슨 운동이야? 직선 운동이야. 오른쪽 플러스 왼쪽 마이너스 위쪽 플러스 왼쪽 아래쪽 마이너스 위쪽 플러스 이런 식으로 따지기만 하면 돼. 원래는 물리학 2를 여러분들이 미쳐가지고 하게 되면 Y축과 X축의 좌표 운동을 따져. 그 좌표 운동을 따지게 되면 상대 속도가 좀 복잡해져. 근데 안 나와. 지금은 이 방식 이해되니? 요렇게까지만 이해를 해주면 여러분들은 쉽게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이게 등속 직선 운동의 내용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심심하지만 별로 안 어려운 거 오른쪽에 11쪽의 문제 그냥 간단하게만 체크해 볼래? 지금 뭐 한 5분이면 정리. 5분도 안 걸릴 것 같은데 이건 기본 문제라서 짧게 빨리 풀어봐. 그리고 우리 끝나는 거야. 오늘 삼아 숙제는 안 나갈 거야. 왜냐면 우리가 등가속까지 다 해야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부터 풀 건 뭐냐면 페이지 11쪽 전체 잠깐 이거 한 1분 걸릴 거야. 이건 기본 그냥 체크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체크하는 것만 풀면 되는데 뭐 하면 되는 거냐면 페이지 17쪽에 3번 그 다음에 페이지 18쪽에 6번 쉬운 것들이다. 너무 가속도는 아직 안 건드렸으니까 뺄게. 이것만 풀어봐. 이것만 이렇게 보고 갈게요. 자, 크기만은 갖는 물리량을 찾으라고 했는데 이동거리가 크기만 갖고 있고요. 속력이 크기만 갖고 있죠. 크기와 방향을 갖는다고요? 그럼 변이와 속도겠죠. 자, 물체가 실제로 움직인 경로의 거리값은 이동거리를 얘기하고 4번 내용의 위치 변화량은 변이를 얘기합니다. 뭐 답은 여러분 밑에 있으니까 그냥 빨리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물체의 빠르기를 나타내는 물리량인데 이동거리를 나눈 거니까 속력이 될 거고요. 방향과 빠르기를 나타낸 거니까 당연히 속도가 되겠죠. 넘어가고요. OX 파트에서 경로가 다르더라도 출발점과 도착점이 같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로가 이건 좀 알아둘게. 예를 들어서 출발점이 여기고 도착점이 여기인데 한 경로는 이렇게 갔고 한 경로는 뭐 이렇게 갖다 치자. 어찌됐건 출발점과 도착점이 같으면 변이는 무조건 직선으로만 따지는 거니까 변이의 크기와 방향은 모두 다 같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내신에서 OX 문제 2번의 첫 번째 내용은 보기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이야.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운동 방향이 변할 때 평균 속도의 크기는 평균 속력보다 작다. 이거 조금 어렵게 느껴지죠. 자, 이거 볼게요. 봐봐. 운동 방향이 변할 때 평균 속도와 평균 속력. 자, 지금 중요한 얘기야. 출발점. 얘가 이쪽으로 5m 갔고요. 5m 갔어. 이렇게 해볼까? 그냥 더 쉽게. 얘가 이쪽으로 10m를 갔어요. 이건 운동 방향 안 맡기고 10m 간 거죠. 근데 만약에 똑같이 해서 출발했는데 이쪽으로 7m 갔다가 이쪽으로 3m 갔어요. 그러면 잘 봐요. 요 길이가 7m였고 요 길이가 3m면 이동거리는 서로 위에 거 아래 거 어때요? 같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동거리는 같은데 중요한 건 변이 값을 따져보면 얘는 여기까지가 얼마야? 4야.
얘는 여기까지 변위로 따지면 몇이야? 10이지. 이해돼? 오케이. 그래서 OX의 두 번째 내용, 운동 방향이 바뀌게 되면 평균 속도의 크기는 평균 속력보다 작다는 게 왜 5가 되냐면 봐봐. 자,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자. 운동 방향이 바뀌었지. 아래 것만 따지면 돼. 그럼 얘 평균 속력은 똑같은 시간 이미에 뭐 10초라고 생각해볼게. 10초 동안 속력은 이동거리가 총 몇 미터가 되는 거야? 10m로 해석을 해야겠지? 7m, 3m니까. 하지만 평균 속도로 따지게 되면 10초 동안 어떻게 된 거야? 운동방향이 바뀌었으니까. 안으로 들어갔다 치면 얘는 뭐가 나와? 4가 나왔지? 우와, 그럼 무조건 평균 속력이 더 클 수밖에 없겠지. 운동방향이 바뀌면. 그 얘기한 거야. 여러분 OX 문제들도 이렇게 해석을 다양하게 할 수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것도 5가 된다라는 거 얘기했고요. 자, 단답형 문제 3번에서 철수가 원둘레 50m의 운동장을 한 바퀴 돌아 처음 위치로 돌아왔다. 자, 이것도 참 내신에서는 많이 쓰는 거죠. 봐요. 원 트랙이 있어요. 원 트랙을 돌아요. 오케이? 원 트랙을 도는데 철수가 여기서부터 도는 겁니다. 어떻게 돌았죠? 지금 화살표들을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러면 여기가 원의 중심이면 자, 이동거리는 원 둘레가 50이야. 50m지. 그러니까 얘가 이동한 이동거리는 몇 미터야? 50m예요. 이동거리는 50m 정답이고, 그리고 50m가 정답이고, 그 다음 변 위의 크기인데 변 위의 크기는 의미가 있니? 출발지에서 다시 출발지로 돌아오면 위치의 변화란 뜻이잖아. 위치 변화가 있어 없어? 처음 위치로 돌아왔잖아. 나 위치 변화 생겼어 안 생겼어? 변이값 얼마야? 0. 됐어요? 자, 그럼 평균 속력은 얼마야? 총 몇 초 걸렸대냐? 10초 걸렸어. 아, 그러면 걸린 시간은 10초잖아. 그럼 10분의 50이니까 평균 속력 얼마? 5. 하지만 평균 속도는 얼마? 빵. 오케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문제 뭐냐면 내용을 보면 그림같이 철수 영희가 기준선 5에서 각각 출발하여 4초 만에 기준선 P에 도달할 때, 자, 이것도 한번 해석을 잘 해볼게. 자, 중요한 게 있어. 철수와 영희가 기준선 5. 자, 여기다가 난 직선으로 그릴게. 아, 이렇게 그리면 헷갈리나? 여기가 기준선 5점이다. 기준선 5점에서 철수는 어떻게 가냐면 보니까 오른쪽으로 갔다가 왜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꺾어갔지. 철수의 경로부터 그릴게. 철수는 이렇게 갔다가 턴 찍고 어디로 간 거야? 아이고, 이렇게 한 거야. 이게 철수야. 빨간색. 철수는 여기가 몇 미터 지점이야? 5m 지점이고 여기가 몇 미터 지점이야? 2m 지점이지? 왼쪽 오른쪽은 차이가 있겠지만, 자, 이거 왼쪽이니까 마이너스로 써줄게. 맞죠? 맞죠? 그 다음 누구 움직였니? 영희는 여기서 출발해서 다시 이쪽으로 몇 미터 간 거야? 최종적으로 이렇게 5m 찍고 왼쪽으로 5m 갔다가 다시 왼쪽 몇 미터 지점까지 2m 지점까지 이렇게 해서 왼쪽 2m 지점까지 온 거다. 그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자, 기억. 철수의 이동거리는 얼마야? 5